의정생활 20년이 넘어서 국방위에 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국가안보가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일 텐데, 일 중에 하나일 텐데, 아주 늦게 20년 지나서 이 국회에서 국방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된 것을 그냥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북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안보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을 때는 과감히 나서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 이 장병들 이하 전에 계신 정부 관계자들께서도 뭐 항상 국가안보를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전 국민이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머리에 담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안보가 튼튼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서른입니다. 국가안보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첫째 목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말을 나이가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은 북한을 어떻게 평화교류로 함께 가도록 할 것이냐, 이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정책의 제1순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지금 남북관계에서 경쟁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태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국력, 나라 힘은 북한과 비교하면은 정치 경제적으로 보면은 경제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40대 1, 50대 1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치까지 포함된다면은 이게 어디까지 갈지 100대 1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만은 한반도 내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현대전의 성격상 국가 대 국가의 총력이 붙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전쟁의 결과는 핵무기라는 전제를 빼면은 하나만한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가 그러하리라고 봅니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한반도 내에서 안정적 상황 관리로 이 길을 고조하는 것을 맞춰야 한다. 이 고조가 방지돼야 한다. 이게 목표가 되는 것이 맞죠?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명확하게 감시태세를 유지를 하면서 만에 하나 북한이 도발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도 그에 상응한 그런 대응 조치를 완벽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 자체가 또 다른 군사적인 긴장도를 높여서 한반도의 군사적인 안정도가 이 위험스러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관이 갖고 있는 애국 충돌의 뜻은 충분히 헤아리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냐, 여기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이 판단이 정확할 때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내에서 지난 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같이 합의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선언의 목표는 어쨌든 한반도에는 이제 전쟁을 금지하고 안 하고 평화를 지킨다. 이게 목표였습니다. 저쪽의 뜻이 어디 있든 간에 합의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럼 그 합의된 내용은 지켜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합의된 내용에 보면은 2조 1항에 판문점 내에서 일체 적대적 행위를 중지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송도 중지하고 그리고 전단도 살포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분명히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인 방송도 중단했습니다. 심지어 GP도 일부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는 걸 전 세계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북 전단이 살포됐습니다. 물론 그건 일부 탈북자 단체에서 된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전체 국민의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북쪽에서 볼 때는 이건 합의사항 위반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가 나서서 그걸 막았어야
이게 되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저쪽 위원장과 합의한 사실이라면은 국가적 체면을 걸고라도 그건 안 하는 것이, 못하도록 막는 것이 이 대통령의 권위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키는 길이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그 불행에도 우리가 못 막았습니다. 안 막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못 막았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막겠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기본적 입장은 안정적 상황 관리이고, 그리고 위기 고조를 방지하는 것이 국가안보의 최적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동의하느냐 문제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저희가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장관으로서 동의 안 할 턱이 없습니다. 아까 전제한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정책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이 평화 틀세 내에서 함께 공존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뭐 누구든지 다 동의할 것은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 일부 내 대한민국 내 일부 세력들이 아직도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을 인정하지 않고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할 때 이걸 누구든지 막아야 되는 게 기본 입장 아니겠습니까? 군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경찰도 막겠다고 하고 있고 다른 통일부에서도 막겠다고 그러고 지방자치단체도 막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군도 역시 이 행위에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저희 군이 할 수 있는 부분만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군 관할 공역 내에 민간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성이라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이 국방부가 만드는 겁니다. 이게 아마 7월 달에 업그레이드 돼가 제시행이 나왔다는데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2016년 12월 19일에 나온 걸 보면은 기구류에 보면은 기체 성질 온도 차적을 이용하는 각 목의 비행장치 무인자유기구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대형 풍선 등등 이거는 무인자유기구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 풍선에 보면은 뭐 달러도 들어가 있고 USB가 1000개나 들어가 있고 전단이 뭐 몇만 장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분명히 무인자유기구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기준으로 볼 때도 당연히 국방부에서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P-528이 있죠. 예. 비행금지 구간 아닙니까? 인간인들이 여기서 비행기를 하려고 할 때는 국방부 맞는 것이 이제 막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P-528 내에서 만일에 그런 비행기구를 띄우겠다면은 당연히 막아야 합니다. 규정에 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 그런 행위가 있을 때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막으라고 명령하실 거죠? 지금 그 민통선 위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목적 이외에 하는 것은 철저히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가 있습니다. 예, 장관께서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방부든 경찰이든 지자체든 통일부든 이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 행위가 결국은 대한민국 안보에 해가 된다.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국방에 오히려 해가 되는 행위다. 이걸 철저하게 지시를 시켜서 막아야 하는 거예요. 국가안보에 해가 되는 행위를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국가안보에 해가 돼요. 이 논리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우리의 목표는 평화를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목표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하나 물을 게 있는데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만일에 북이 지금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생각하기도 싫습니다만 만일에 군사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전수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교전수칙에 따라서 집중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 예입니다. 이거 상상하기 싫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총알을 일발 쏘았다. 이럴 때는 교전수칙에 따라서 대응을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걸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그러면은 10발 쏘았을 때 우리 30발 쏘았다. 저쪽이 그냥 있으면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30발 쏘니까 저쪽에서 거기다 얘기하면 한 100발 쏘았다 이러면은 우리 그럼 300발 쏘아야 됩니까? 저는 그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전 수칙에 대해서 얼마나 지혜롭게 판단하고 현장에서 정확히 대응할 것인가, 이게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에 대한, 물론 이게 공개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군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지침이 내려져 있느냐, 이게 자칫하면 학제도로 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못 지키는 결과가 될 터인데, 이 교전수칙에 대한 면밀한 고민과 그 다음 단계, 그리고 그 다음 단계까지 고민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게 되어 있는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예, 의원님께서 취직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도 잘 이해하고 있고, 확고한 부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감정에 치우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지침이 내려가 있고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공개된 자리니까 그 정도로 얘기하시는 게 뭐 만족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하셔야 되고,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더 고민하시고 더 정밀한 교전 수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